7월 10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4% 하락한 2520.7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0% 하락한 860.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유신, 덴티스,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광고 섹터입니다.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는 메타의 신규 소셜 플랫폼 스레드의 가입자가 출시 사흘 만에 1억 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챗GPT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스레드가 아직까지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가입자 수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광고 기업들이 수의 기대감을 입으면서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재건 섹터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간의 동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방산과 원전,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두자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동유럽 안보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전후 재건 사업을 위한 요충지라고 언급되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대한 수의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AI 섹터입니다. 카카오의 AI 기술자 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이 이미지 생성 AI 칼로 2.0을 공개했습니다. 칼로 2.0은 올해 1월에 공개했던 베타 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실사가 강조되면서도 영문과 국문 입력 모두를 지원하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칼로는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추후 출시될 칼로 2.2는 현재 대표적인 오픈소스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전이나 달리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AI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북미 전기차용 리튬 이온전지 분리막 시장이 2030년에는 약 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특성과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인해 중국 업체들의 북미 진출이 원칙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국내 분리막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한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역시 설비 초기 발주 혹은 추가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배터리 3사의 북미발 설비 투자 러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에코프로도 한때 100만원의 주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부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5번 조선 섹터입니다.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전세계 선박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조선 시장은 2가지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운임 약세 속에서도 선박 수요가 예상 외로 강세를 지속했다는 것. 두 번째는 조선사들이 견조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신규 선박 가격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삼성증권의 분석 속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기업들 일부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덴티스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임플란트 프리미엄 제품인 SQ 임플란트의 모든 등록 및 확인 절차를 7일부로 마치고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덴티스는 중국 현지 대리점을 통해 허가된 구형 제품만을 공급해왔지만 이번 허가를 기점으로 최신 프리미엄 임플란트 SQ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신원종합개발은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롯데건설과 함께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강세였고요. 다음으로 동훈하나텍은 타액 땅 측정기기 개발과 관련한 국채과제 선정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효성화학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연구체를 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고 강세였고요. 한편 모비릭스는 신작 게임인 무한영웅이 흥행 기대감을 입으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JW 중해제약이 상승했는데요. 대한약사회 최강원 회장이 저번 주 금요일 JW 중해제약을 방문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 조속한 생산 증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JW 중해제약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수급 안정화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네요.
다음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는 난소암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인 오레고보맙을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투약받았던 5명 말기암 환자 중 4명에서 효능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강세였고요. 한편 더 미동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더 미동은 지난 6월 최대 주주 지분 양도 계약 소식과 2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던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KG모빌리티는 지난주 금요일 인수 예정인 전기차 업체 에디슨 모터스의 사명을 KGM 커머셜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영권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인수 대금은 약 550억 원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기대감이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한편 협진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